이 교수의 에카르트 톨레 읽기 1번은 존재의 심연입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책이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한 네 권쯤 돼 있는데요. 에카르트 톨레 자신이 이 영성사상가들의 특징이 이 체계적이지 않은 게 특징이죠. 그 체계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참 그럴듯하고 좋은데 그 진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이 번역된 책 중에서 스틸리 스픽스라는 에카르트 톨레의 책이 고요함의 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가가 진욱이라는 분인데 번역이 잘 돼 있어서 번역 공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 에크레 톨레의 요 책, 고이함의 지혜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다음에 에크와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이 순간 앞에 나왔죠. 또 하나는 삶으로 떠오르기. 그 책들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카르 톨레에 현재 나와 있는 번역된 책들을 전부 다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함의 지혜는 번역하고 원문하고 같이 보면서 번역 공부도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lose touch with the inner stillness, we lose touch with yourself. When you lose touch with yourself, you lose yourself in the world. 번역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번역이 내가 좋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면의 고요함, 그지? 직역을 어떻게 써볼게요. 그러면 아주 이 번역이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내면의 고요함과 터치는 접촉이죠. 접촉을 잃어버렸을 때, 어? 당신 자신과의 접촉을 잃어버린다. 그죠? 자신과의, 자신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 글이요, 이 에카르 톨레의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책에 고요함이 제도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스틸리 스픽스에서 첫 번째 인데 첫 번째부터 너무 강하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내면의 고요함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촉을 잃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터치가 서로 되고 있다가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그 자신하고의 접촉이 뭐야? 그죠? 이 너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본 개념을 모르겠으니까 자신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되고 원래 이렇게 영성세상은 어려워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참 뒤에 계속 나오는 전체 내용을 다 합쳐서 이 부분에 거의 해설처럼 첫 문장을 해설처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걸 해설을 보면 되게 쉽게 보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지? 마음속이 내면이죠. 고요한 공간. 그죠?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고요한 공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내면의 고요함을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되게 좋은 작전이죠. 근데 그걸로 안 끝나고 또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수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 그죠? 그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내면의 고요함이 뭔지를 모르면 자신과의 접촉, 자신이 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해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따로 있다고 알 수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분인 게 왜 어려운 거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 이상한 개념이죠. 그지? 이상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자신인데 무슨 또 자기 자신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뭐가 있냐면 나라는 육체의 존재가 있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있잖아. 그지? 육체적인 존재. 이 육체적인 존재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겠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라는 육체적인 존재 그 다음에요. 이 나가 여기서 세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해설을 못 안 하니까 번역이니까 안 썼는데 기초니까 내가 계속 이건 계속해서 나올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라는 자아 의식이 있어요. 내면의 자아죠. 내면의 고유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면의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너아이예요. 워즈워드에. 그러니까 내면의 눈으로 보는 자아예요. 워즈워드의 그 수선화라는 시죠. 내가 맨날 얘기한 내가 따라온 사람들이면 알 거예요. 이 자아의식은 근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내면의 자아는 근대 이념에서 주장하는 이게 뭐야? 이 내면의 자아가 있는 게 뭐야? 인간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 그치?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 인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인간이 그냥 육체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어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자신, 유어셀프는요, 이거는 자기 자신은 이때는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드넓은 고요한, 그치?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또 뭐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세 번째 자아는 근대적인 자아가 아니에요. 나, 나는 영적인, 영적인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거는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근대인의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은 자아의 마음이죠. 자아의 마음속에 있는 드넓고 고요한 공간.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이라고 쓴 거예요. 요거는 허공이 아니지. 요건 뭐예요? 현실 속에 사는. 그치? 현실에 사는.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생각 속에 사는. 생각이 이제 마음이죠, 여기서. 그치? 생각. 마음 속에 사는. 그런데 세 번째 자아는 나라는 그 존재는 이거는 마음속에 사는 나가 아니라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이란 말이죠. 그지?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것.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라는 것이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나라는 영적 자아가 만난 거예요. 그지? 그걸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에카르트 톨레를 어느 정도 읽고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이런 해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걸 듣냐면요. 보통은 1번만 생각한다고요. 2번도 별로 생각 안 해요. 2번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3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진 거예요. 뭐에 관심 있는 거야? 스피리추얼한데. 그치? 어? 그는 이거는 다시 영어로 표현하면 피지컬이죠.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죠? 그건 뭐야? 사이콜로지컬이죠. 사이콜로지컬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스피리추얼이죠.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거 지금 하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우연히 본 사람들도 지금 이걸 보고 쇼크를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왜 쇼크가 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상에서의 성공이죠. 실질적인 존재니까 행복과 성공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행복과 성공이 있을 수 있죠. 행복과 성공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여기도 행복과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과 성공의 단계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여기서 성공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세상, 미니멈 세 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세 개가 중첩돼 있단 말이죠. 이 세 번째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못 느끼는데 실패하거나 죽음에 앞설 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죽죠. 응? 죽을 운명 못 하나다. 그죠? 네? 직면했을 때. 또는 죽음 같은 실패나 몰락에 직면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I am philosophical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철학적이 됐어. 인생이 뭔지 의문을 생각해. 또는 어, 부모의 죽음. 그지? 친지. 친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많죠, 이런 일.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갖고 못 살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철학적이 안 될 수가 없고 영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지 않으 읽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열 순위가 있어요. Your innermost sense of self. 그치? 이게 그냥 inner sense of self가 아니죠. innermost self. 당신의 가장 깊은 어? 자아의 감각. 어? 그치? 당신의 자아,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그런 뜻이죠. 요 말이 이해가 이제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의 감각은 뭐예요? 3번이죠, 3번. 그지? 요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 그지? 영적인. 그지? of who you are.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 who you are. 이게 자아잖아. 그죠? 이게 자아란 말이죠. 나. 그지? 이 나가 하나가 아닌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는 3번의 나죠. 그죠? 당신은 누구야? 그럼 1번도 당신은 누구야 하잖아. 나라는 육체적 존재도 나는 누구야 말할 수 있잖아. 나라는 자아의식도 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3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3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innermost sense of self. is inseparable 구별할 수 없는데 스틸리스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스틸리스는 그러니까 이 스틸리스도 그러니까 딱 여러 가지가 있죠. 스틸리스가 고요함인데 1단계의 고요함 있죠. 고요함. 이건 뭐하고 똑같아? 소음이 없이 없는 조용함. 이거죠? 이때 고요함은 이거란 말이야. 스틸리스. 그죠? 스틸리스도 세 개예요. 그러니까 스틸리스도. 이때 고요함은 뭐예요? 이때 스틸리스는.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편안함. 예? 편안함. 응? 평안함. 그치, 이거죠? 이게 고요함이죠. 마지막에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건 그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우리 잘 모르는 거야, 아직. 그렇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 절에 다니는 사람 알 거예요. 뭐하고? 신과의 하길, 축복, 영성, 축복받은.
뭐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스틸리스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무슨 스틸리스예요? 바로 뭐 누구의 스틸리스예요? 요 당신은 누구인가에 관한 당신의 가장 자의적인 감각이 뭐라고 구별할 수 없어? 고요함과 고요함과 구별할 수. 이때 고요함은 뭐 어떤 고요함이야? 그러니까 그 저거죠. 완전한 그지? 신과 만나는 그런 고요함이죠. 그래서 뒤에 this is I am that is deeper than name and form. 이름과 형태, 형식보다 더 깊은 나 자신이다. 이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뭘 설명하지 알겠죠? 처음에 그 제3의 자, 제3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번역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 그치? 존재의 심연이란 말이 왜 쓰는지 아시겠죠?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그치? 바로 이것이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그치? 나의 실체이다. 요 조금 전에 한 얘기로 다시 정리하면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두 번째 이건이고, 어? 음. 이름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죠? 이에 뭐에 그 근대적 자, 그죠? 이의 근대적 이사가 그래서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음, 문제를 입증하는 이게 이죠, 그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렇잖아.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누구야고 말할 때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그지? 나는 뭐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름 뒤에 뭐가 붙어요? 뭐 대통령, 뭐 장군, 뭐 이렇게 붙잖아. 그죠? 뭔가 붙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고 형상은 뭐야? 성상은 일이죠. 일. 이래서 음, 그 물리적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 그지? 인, 그지? 형상,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나 형상보다라고 말하는데 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는데 다 엄청나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존재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은 뭐야? 삶이죠, 삶. 그지? 삶. 훨씬 더 깊은 삶.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된 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I am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번역을 잘했어요. 이 IM은 처음에 듣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M을 번역을 쓱 나의 실체이다라고 해준 거죠. 나의 실체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IM은 뭐냐면 여기에요. 3인데 I am 나는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죠. 이게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 I a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신과 합일은 하나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말로 합의를 써서 미안하지만 유니티, 응? 유니파이드. 하나가 됐단 소리예요. 유니티가 됐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과 하나 됐으니까 나도 뭐가 됐어? 신하고 똑같은 거죠? 신하고 같아지니까 I am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말해. 이름도 없이 그냥 나는 뭐냐? 니들 눈앞에 있는 거지. 그죠? 그거 깨달았으니까 있다잖아. 그러니까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신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영적인 자아의 순간에 들었으면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신과 하나가 된 존재.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름이나 그죠? 또는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라고 설명한 거. 번역을 아주 친절하게 처음에 나온 첫그 구문인데 놀래도 도망치지 않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진욱이란 분은 난 잘 모르지만 이런 분야에서 불교 영성 분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강의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번역하는 게 좀 다르죠.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면서 막 가슴 떨려서 이렇게 번역 못하죠. 요 얘기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좀 읽어나갈게요.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이게 근대 사상의 아버지죠. 아버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나라는 그 자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라는 자아 중심의 세계관이 현재 중심이 가장 핵심이 되는 반면에 그죠? 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는 게 왜 중요해? 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상에. 근대 세상에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선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선거 1인 1표제의 이번에 뭐 선거 또뭐 1표제의 민주주의 표.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1인 1표제잖아. 어? 대통령도 1인, 뭐다 1인 1표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었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라는, 각각 나라는, 응?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권을 가진 독립적인, 독립주체적인 존재라는 응?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이게 우리 지금 민주주의 처부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부인권잖아. 그치? 천부인권자. 하늘에서 누가 하더니 그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데카르트를 얘기했는데 이 데카르트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그는 사실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정반대계라고 있죠. 데카르트를 반대해요. 즉 뭘 반대하는 거예요? 이 영성사상은 기본적으로 근대 담론을 반대해요. 이제 탈근대 사상에 출발점. 그래서 내가 이걸 읽는 거예요. 영성사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근대 사상은 영성사상을 배제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처럼 그러냐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를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를 배척했듯이 근대 사상은 어? 영성사상을 왜냐하면 중세적인 거니까 배척했는데 했으니까 했던 것과 정반대로 영성사상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이죠.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 영성사상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사상이 어떤 종교를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 읽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 영성사상을 영성사상의 공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카르트 톨레를 비롯한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를 비롯한 최근 영성사상의 이론은 대부분 하나의 종교 전혀 국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영성사상이 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통해 있다는 어, 전제하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 필자의 말대로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린 종교를 사랑한다. 는 시입니다. 어? 영수사는 다 통일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아니지만, 그지? 종교가 제도적으로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영성사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탈근대 세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 새로운 세상을 그지? 찾는 중에 영성사상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왜 중요해요? 뭐 요새 문제 많죠? 기후재앙 등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거라는 거죠. 그게 데카르트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난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렵게 이거를 어렵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설명했는데 간단히 이걸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면 뭐냐면, 어, 자아의식. 응?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지? 나라는 자아의식에 바탕을 둔, 응? 세상이니 머릿속에 문제 갈등이니 이런 얘기들은 좀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나란 자아의식에 바탕을 둔 현대 세계가 아니 응? 모든 문제 현재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개인적이든 전체적이든 그죠? 그래서 영성사상을 복원함으로써 근대 세계관의 세계를 어? 하는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쓰냐면 요약해서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 깨달음이란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 영성이라는 건 모두 다 통해 있다는 거죠. 만물이 다 영으로 스피릿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 신성과 아,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응? 그지?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별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뭐냐면 만물이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근데 뭐 죽으면 우리도 다 탄소 뭐 이런 게 되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물의 배경을 이룬 하나의 상태에 물론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영성사상 쪽에는. 티베트의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티베트. 예를 들어 티베트의 조장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잔인할지 모르는데 시체를 들여다 놓아 새가 파먹게 하던 원시적인 장사예요. 조장. 티베트의 조장이 증명, 아, 입증한 이런 전통이 있었다. 명성사상의 전통에 충실하면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저기 이름이 뭐더라 바닷가에 가면은 그러니까 창에다가 이렇게 씌워놨어요. 죽은 사람의 누가 벌레들이 먹으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체를 새나 새나
곤충이나 우리에게 바치는 장래의지, 이 공유, 때 인류가 공유했던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어, 깨달음이 있으면 경감할 수 있는. 그니까 처음에는 초장이 있어요. 어딘가 청산도인가 그런 데 가니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로 시체는 없고 그 형태만 남겨놨는데 우리도 있었어요. 티베트 조장이나 예, 이게 풀초자예요. 이게 있나 초도? 초장도 있나? 한자가 있나? 풀초자인데 안 쓰니까 없나 보다. 장려할 때 초장이 있죠. 그러니까 만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이왕 나왔으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깨달음과 깨침이 좀 다르게 구분하는데, 깨달음은 awakening이라고 쓰는데, 번역하면 배강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깨는 거,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는 게 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만물에게 영이 있고, 나, 마찬가지. 이걸 한번 알고 나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알고 나면요,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네. 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득바득할 거 뭐 있어. 이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깨침이 있을 수 있어요. 깨침. 좀 인라이트먼트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신과 하나 됨. 내가 신이 된. 그지? 신의 경지에 감.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시작이고, 깨달음 이전에는 그냥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지막에 신혼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평화로운 상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걸 깨닫고 나면요. 세상 그렇게 아득바득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아득바득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아직 하나가 안 됐지만 하나가 되는 그지? 깨치면 이게 섞여 있어요, 그지? 내가 왜 그 톨레를 읽냐면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출발점이고 이건 도착점인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막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이 깨달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성의 수준이. 깨달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성의 수준이에요. 어?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제일 중요해요. 영성에서는.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깨침의 경우는 알지 못하죠. 이건 알지 못한 무지. 그지? 무지의 지혜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지? 요거는 깨침은 알지 못하는 수준. 신과 아래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이 진정한 자가 하나가 되는 거는 물론 지금 내가 말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했지만 이 두 개의 구분은 시간적인 구분, 선응, 먼저고 나중인 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예수님도 하고 그 부처님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고 나는 먼저 알았으니까 알고 이건 나중이고 너는 깨달음 밖에 모르고 난 깨치면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뭐예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그지? 어. 그 깨달음과 깨침이 한꺼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내용인데 그런 혼란스러운 내용 설명하면 그냥 써서 정신이 좀 없어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도 틀린 건 없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깨달음과 깨침은
살로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죽음과 깨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게 바로 영성 사상의 힘인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인데도 영성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힘을 알게 되고 어? 아직 살아있는 상태임에도 신성과 하나가 되는 지극한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영성사상입니다. 응? 응? 영성사상이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꾸로 뭐라고 하면 죽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는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그러면 무조건 육체가 없어지니까 이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때 선택지는 일, 물질적인 물질주의죠. 현실주의, 사고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예? 주장하겠지만, 이건 너무 험하죠. 이렇게 주장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희석된다면, 그게 바로 영혼이, 이제 소울이죠. 영이 되는 거죠. 스피릿이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 과정일 것이고. 그치? 그쵸?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도 돼요. 언젠가 죽을 테니까 확인을 스스로 해보세요. 음, 그래서 뭐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계획은 누가 말리는 거 아니죠. 그죠? 이야기 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영성사상을 공부하면 죽음의 공포, 그지? 이 죽음의 공포가 뭐예요? 이게 불안과 우울의 기본 바탕에 있는 온갖 공포의 원조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기회를 해치면 완전히 벗어나 자유가 청아와 기쁨. 모든 종교 사상에 다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을 꾸기면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이란 말이죠. 이건 어디서 일어나니까? 이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니까? 일, 저죠. 그지? 응? 응? 심리. 마음에서, 그지? 일적인 몸과, 응? 이 마음에서, 어, 그지? 이게 안팎으로죠. 그지? 안은 마음이고, 밖은 몸이고, 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그 옳은 소리 같긴 한데, 뭔 소리야 하고 정확하게 몰라서 더 공부 힘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다 적용을 못하죠.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게 왜 끝이에요? 왜 끝이냐면 깨달음이 뭐예요? 바로 삶, 음? 영적인 차원에서 일과 이의 관계와 무함을 잘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성공에서 뭐하고 그지 어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구나. 그지? 그다음에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이 끝이기도 합니다. 이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그 몸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이 그 생각만 맨날 그 근대 사상은요. 그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인간 경험의 4단계론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육체, 몸, 그죠? 이, 정신, 이념, 성, 감정, 정동, 사, 영성의 차원에서 근대적인 근대 세계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다음 세상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왔다고 주장하는 거고. 근대 세계관에서는 뭐만 기준이냐면 1, 2, 정신, 이념 중심으로 어? 나머지 영역을 어? 어, 무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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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톨레도 바로 이런 그지? 이 생각, 이, 문제점. 왜냐면 문제점 이건 뭐냐면 자아 중심의 사상이 가진 끊임없이 설명은 하나 없으니까 여기만 할게요. 저는 그지? 그래서 멈춰좀 생각이 계속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벗어나는 건 영성만 생각해도 벗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훨씬 해방입니까? 그러니까 영성의 세상이 영성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세상에서 그 뒤에 존재의 심연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해방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갑자기 왜 마음 자체 또 정신이 괜찮다고 그러냐 그 소리가 뭐냐면 이 근대 세계의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근대 세계를 비판하지만 탈근대 세계관은 배제나 부정이 아닌 헐, 포함 플러스 초월의 전략을 택합니다. 예를 들냐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상 중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생각 이념 중심의 근대 담론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이념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왜냐하면 그 근대 가족, 학교, 정부 이게 다 근대적인 거죠. 응? 등 근대적인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심하지만 무심하지만 그 힘이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학교, 정부를 파해버리자 자는 등의 역한 이분법적 폭력의 전략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사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성사상으로 설명하면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데 불교에서 시부도 왜 이렇게 그 찾아가는 그런 그림 있죠? 그래서
마지막 아홉 개인데 아홉 번째가 깨침의 장면인데 마지막 열 번째는 현실 세계의 그때 시장이죠. 시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사상이므로 어? 신과 만나 또는 신과 같아졌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같이 계속 살아가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겉에서는 어? 사람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교에서 교에서는 어? 불교에서 그랬지. 이거 불교에서 불교의 시불교에서 불교의 시불교에서 어,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어?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성부의 아들 성자 즉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굳이 이런 처녀 잉태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신성이 아주 중요하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있는 어떤 나쁜 점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그래서 내가 그 사상을, 이 신학,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뭐 자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자아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아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 2, 3개 얘기했죠? 그 1, 2, 3단계는 아까 말한 1, 2, 3단계는 1, 2, 3단계는 3단계는 이전 단계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앞부분을 앞의 단계를 포함하면서 포함하고 수용하면서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음은 육체적인 우리 스스로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배제했던 신교교를 벗어나 불교를 따라가시고 깨친 부처님처럼 응? 육체적인 고 물질적인 차원을 음, 포함하고 수용하면서도 어? 심리적인 마음의 단계로 진화한 것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사는 근대 사회이고 그렇죠? 우리가 근대 사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근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영적인 상태로 영성의 차원으로 진화하는 그는 바로 앞의 두 단계를 포함하면서 오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육체이거나 심적이고 물질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걔네들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 걔가 뭐 잘못이야. 마음은 훌륭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왜 훌륭한 도구예요? 근대 사회를 이룩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썼지만 상상이죠. 근대 과학 문명을
성공시킨. 너무 성공해서 살이죠. 현재 너무 성공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잘 살면 좋잖아.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그래서 뭐 다 버리고 뭐 가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부처님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 알았잖아. 이 우유 마시고, 그지? 굶긴 뭘 굶어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그 부작용이 문제인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마음 안에서 찾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상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 되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아만 그죠? 심리적인 자아만 이 에고만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그러니까 다른 거 육체나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영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고 심리적인 자아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한 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장하는 과정이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그치?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내가 누군가를 배웠던 거죠. 너는 뭐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되고 싶어? 너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개인 문화적인 환경은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잘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죠? 의사가 안 됐다고 오래 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만 그러는 거고, 그건 이제 한국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된 거고, 못 들어가서 날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교 1등이 입학하는 그 선생님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 옛날에 전교 1등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교대 많이 갔었어요. 응? 진짜로 많이 갔었다고. 지금 선생님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선생님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계속 그랬다고.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구냐면 근대 이념에 따라서 근대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근본적으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근대에서 살던 대로 혁명적으로 시대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응? 그지? 하는 상황이니까, 근대적인 자아 이미지가 성공을 거둘 힘 있고, 실체가 있는, 응? 그지? 이미지라기보다, 모처럼 뭐예요? 유령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거 같은 게 아니었다고. 응? 지금 근대 마지막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근대 자아의 이미지가 유령 같아진 거예요. 응? 그래서 유령과 같은 이미지라고 말한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런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누구인지 알아보는 이미지가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가 유령 같은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되게 웃기는 말이죠. 그치? 요게 요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가 유령과 같은 이미지를 말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에고라고 부른다는 거잖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 개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만들어진 마음의 이미지가 에고인데, 에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톨레는 유령과 같은 이미지라고 말한다고요. 왜 이런 식이 돼버렸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인 시대 전환의 상황이니까 옛날에 근대에서 만들어졌던, 그지? 그러니까 근대에서 만들어졌던, 어? 중요했던, 어? 만들어졌던 중요했던,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암의 이미지가 지금은 유령과 같은, 파도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렸고, 이런 근대, 어, 에고, 자아죠. 그지? 그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죠?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생각의 활동. 여기서 마음의 활동 계속 그러면 마음이 나쁜가? 이게 아니라,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혼란스럽게 써 있어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의 바탕을 둔. 응? 지금까지 해왔던 근대적인 사상, 자본주의 사상이죠. 물질주의적인 사상이고. 응? 그런 것들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은 이제 사실은 마음 뒤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나쁘게 설명하냐면, 왜 이렇게 마음 나쁘게 설명해요? 바탕을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할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콜레가 이걸 왜 문제로 삼냐면, 콜레는 이런 근대적인 사고 체계 위에 있는 정성 사상의 본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사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니까 근대적인 사고체계에 있는 사상의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어. 그지? 그리고 시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이게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근대사상이 문제인 이유는 문제가 된 이유는 첫째, 근대가 종말, 끝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끝나지 않았더라도 근대 사상은 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음? 생각, 마음, 애고, 생각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사상이 문제야라고 말할 때 하나는 이 사상 자체가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탈근대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그런 그 현실주의적인, 그지?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돈만 아는 배금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배금주의 중심. 그대 세상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느끼죠? 돈만 아는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돈만 많은데 사람이 이상해. 그러고 야크 그러죠. 그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나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영성세상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를 가리킵니다. 이건 언제예요? 근대적인, 그지? 여기서 에고는 근대적인 자상을 향으로 하여, 그지?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요? 생각만 중요시하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것만 중요시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한다 그 말로 된 거예요. 그지? 근데 실험실에서 뭐가 중요해요? 실험실에서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과학 실험실에서 음, 제 물질은 차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해도 그렇죠. 실험 대상이고 며 감정은 주관적이라서 배제되고 정성은 아예 도별도 하지 않고 생각, 생각만 중요시
하는 것처럼. 응? 그지? 근대, 근대 세계관에서는 응? 생각, 마음이, 자라고, 잘못된, 가자, 거짓, 왜 거짓자라고 썼냐면, 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즉, 자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건 무시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자아를 없애고, 무자가 되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죠? 근대사회 속에서. 이상한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성사상가 중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어, 이게 영성사상가 중에 무책임하게, 과도하게, 무의미하게, 뭐랄까, 시스템적 사고 없이, 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되게 좋아 보여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지금 이거 혼란은 되게 좋게 말하는데도 설명을 잔뜩 붙여야 겨우 이해가 되잖아요.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에,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영성사상의 목표, 깨침은 뭐였어요, 아까? 신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 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뭘 뜻해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이 세상, 그 피조물의 세상을 벗어나, 그지? 는, 있습니다. 그지? 그 뭐가 돼요? 영성으로. 어떻게 벗어나요? 영성으로. 를 영성의 차원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은, 예, 신과의 합일 현상의 특징은 공간과 시간, 그지? 현 세상의 현재계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 그렇죠. 공간은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성과 영성 세계와 영성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간, 아닙니다. 현실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로 들어가는 시간에 묶여 있어서, 그렇죠? 시간에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있어서 시간에 묶여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묶여 있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 불쌍한 문제이지만, 그게 영성 세계는 초시간, 그치? 시간을 벗어난 거죠. 그게 어, 세상이라서, 그래서 해방된 개념. 근데 이 톨레가 말하는 이 영성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거, 초시간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치? 그 초시간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초시간을 어떻게 말해주냐면, 초시간, 초시간의 경험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현재, 지금, now, 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현재는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현재의 경험이 바로 그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에고에게는 그지? 시간에 속해 있는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 에고는 어떻게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만 있다는 거야. 그지? 이게 톨레가 말하는 얘기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성사상의 현실성을 어떻게 금방 파악할 수 있냐면, 이걸 기준해서 보면 돼요. 그 진리에 역행하는 에고의 상태에서는 진리가 앞에 뭐 영적 진리죠. 영적 진리에 역행하는 에고의 상태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당신의 마음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하고 미래에 잡혀 있어서 그래. 시간에 얽혀 있는 거죠.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응? 죽음으로 끌려가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결국 죽음으로 끌려가잖아. 불쌍한 존재란 말이죠. 그죠? 에고는 과거를 그래서 악착같이 유지하는 거야.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되게 쉬워요. 나라는 사람을 뭐로 설명하냐면 과거로 설명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나는 어느 대학교 출신이라서, 뭐 서울대 출신이라 난 잘났고, 나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못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지?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동창회 있죠.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창회를 만들어요. 뭐 30년이나 50년 동안 20년 전에 그 어린 시절에 10살, 20살 되던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 똑같다고 착각하고 만나는 거죠. 동창회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오래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렇게 과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그러는 동창회 꼭 모이자 그러고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지? 난 무슨 고등학교, 무슨 고향 출신 아니면 난 누구인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못 살지만 조금 있으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무지무지하게 희생해요. 그렇죠? 아버지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죠. 죽을 병에 걸린다면 뭘 제일 후회해요? 자식들하고 같이 못 놀아줬다. 이걸 제일 후회하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대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죠?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에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 나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나는 괜찮을 거야.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언젠가는 죽을 때까지 안 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지 아닌지만을 생각하면, 응?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거. 이게 에드가르 톨레가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과거를 현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본치 못하고 마음이 통하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현재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 너 지금 이 순간 행복하냐? 이게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 순간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데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든가 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현재의 시간을 축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쉬운 지침이죠. 자유를 향하는 열쇠는 현재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한 현재 순간을 발견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과거의 생각,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뭐 나는 누구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가 안 보인단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게, 그뭘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과거하고 미래에 갇혀져 있는, 쌓여 있는, 시간의 세계에 쌓여 있는 거죠. 깨달음은
미래에 갇혀 있는 마음, 생각을 보였다기 시작하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과거에 뭐였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거 많이 해요. 뭐예요? 명상. 수련. 그렇죠. 그치? 명상 수련이 뭐예요? 명상 수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눈 감고 뭐예요? 숨에만 집중하세요. 또는 떠오르는 생각 아무거나 그냥 보세요. 근데 하여튼 지금에서만 숨 쉬는 것만 집중하시고 숫자만 집중하시고 어쩌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에만 집중하게 응? 훈련이 어떻게 집중하냐면 들고 내쉬는 숨쉬기, 숫자 하나 남고 등. 자, 작전은 여러 가지인데 화두도 있어요. 완전. 이게 불교에서는 그러죠. 하여튼 뭐에만 집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상 수련이거든요.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벗어나요? 과거 미래에 갇혀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을 느끼고. 그래서 요새 명상 수련이 인기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명상 수련을 꼭 가지 않더라도 되게 쉬워요. 그 수련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그지? 이런 마음 상태를 훈련인, 즉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훈련인.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지금도 생각할 수 있다면 굳이 명상센터를 안 가고 바로 지금 생각해도 돼요. 그냥 눈 뜨면 눈 감으면 졸려오니까 놓더라 그러는데 눈 비스컷 가슴을 하게 개슴치레하게 뜨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되니까 들이쉬고 잠깐 쉬고 잠깐 멈추고 내쉬고 잠깐 멈추고 몇 초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선 그렇게만 해도 하루 지금 숨 쉬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잖아요. 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무슨 소리냐면 마음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생각, 이념에 사로잡힌 마음 외에 그 마음을 밖에서 생각하는 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밖에 생각하는 마음이 뭐야? 어?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참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되네.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마음의 뭐지? 어? 이게 영혼이에요, 영성. 이게 영성의 모습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죠? 영혼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영성이라고 다 통일할게요. 영혼이죠. 죽으면 영이고. 그치?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왜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하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는 과거 미래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응? 미래에 갇힌 마음이 응?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응?
두 번째, 명성의 아, 마음에 안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응? 그래서 스트레스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성공해야 하는 미래에 갇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지? 미래에 갇힌,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성공하면 좋아요. 누가 말려? 누가 말려요? 그치? 성공하란 말이죠. 성공해도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자동으로 벗어나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이게 근대적인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됩니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초조하고, 어, 초조하고 불안했던 상태가, 어? 어, 다소 해소되면서 훨씬 더 차분한 마음으로, 어? 정성이 깃들인 자세로, 어? 깃들인 자세로 관사를 대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지금 한 성공 다 버리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성공을 더 잘하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응? 단지 몰랐던 거 하나 더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성공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지만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워져서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모두 그럼 좋은 줄 아세요? 창의력 있게, 집중력 있고 창의성을 발휘, 음, 시적 상상력, 창의력이 크게 발휘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고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밑에 있어요. 마음을 사용할 때 특히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이때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면 생각과 고요함, 마음과 무심 사이를 시계처럼 몇 분 간격으로 오가합니다. 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호흡을 좀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심은 한자말이에요. 한자말로 누구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예요. 그거 마음을 비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참, 저희 명상할 때 맨날 하는 거죠. 그지? 무심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 그지? 그러니까 대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무심코 집중. 그지? 이게 무심이에요. 그걸 하면요, 그게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해요. 뭐 월스트리트도 많이 하고. 무심이란 게 뭐냐면 생각을 벗어나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특히 생각을 벗어나는 의식이 중요해진 거는 이런 무심의 방식이 특히 중요해지는 거는 지금
근대적인 세계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현대 시대가 우리에게 그래서 옛날식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있던 방식으로 안 되잖아? 그럼 옛날에 있던 사고방식이 잘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우는 거죠, 그거를. 그치? 머릿속을 잠깐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머릿속이 어디 가진 않잖아? 그래서 잠깐 쉬어놓으면 생각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래요. 그 돈벌이도 도움이 돼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넓고 광대한 의식의 영역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없으면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는 아무 결실도 없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요새 지도자들이 특히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트럼프나 러시아의 푸틴 등 대중국제형의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대 국가의 대통령, 근대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게 충실하게 그렇게 되면서 뭐하고 연결돼?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고 신경도 아예 안 쓰겠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이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은 사르라에서도 그 존재 심연을 보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집의 가구나 벽 같은 어, 공간 속의 대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대상들. 무슨 소리냐면, 공간에 가구나 벽이 있단 말이죠. 그지? 가구나 벽이 있고, 가구나 벽은 대상이죠. 물건이란 말이죠. 그게 어디 들어있어? 공간에 들어있어요. 그치? 공간에. 마음에도 마음의 대상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마음의 대상들은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의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치? 그 공간하고 상형되는 게 의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공간에, 보세요. 기본적인 이게 기본이죠. 거기에 가구나 벽이 그 속에 있는 물질, 대상.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마음, 기본 마음. 기본 마음에 있고,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의식이라고 봐도 되죠. 의식.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 의식이 기본인데, 의식 속에 생각, 감정, 감각 대상. 어? 이거는 속에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속에 있는 대상은 계속 바뀌겠죠?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공간이나 의식이 핵심이죠.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한 듯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공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듯, 공간이 바탕이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듯 의식도 마음의 대상들이 존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걸 없애면 뭐만 남아요? 공간만 남죠?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작전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 대상들을 없애면 뭐만 생각할 수 있다? 의식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나 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속에 있는 사물로부터 의식 주의를 거두면, 그걸 안 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똑같이 마음의 대상들로부터 주의를 거두는 거랑 비슷한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생각을 하면 감정이 생기고 감각의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나 침묵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요 생각을 하면 그 뒤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요 생각을 하면 그 뒤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까 이 순간의 얘기고 무심하게 되라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동양 사람들은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말했잖아.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는데 생각 안 하면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주의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고 이 말이 잘 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가 거의 상식 비슷하니까. 그래서 빈 공간을 의식하면 좋다는 거죠. 그럼 뭐야? 무심의 공간, 순수 의식, 현시되지 않은 세계. 현시가 뭐냐면 한자말을 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한자예요. 현실한다는 한자를 찾아볼게요.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나타내 보임. 그 현시되지. 나타내 보여지지 않은. 나타내 보여지지 않은.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 속에 없다는 거죠? 그 무슨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죠? 괜히 어려운 단어 썼어요. 그지?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그죠? 공간의 대상이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는 거죠. 평균 공간을 생각해도 그게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문이에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교의 무문관이라고 해요. 무문관 되게 쉬운 어려운 말 다 문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뭐예요? 문이 없는 문이죠. 문이 없는 관문이에요. 문이 없는 관문이 뭐예요? 왜 문이 없는 관문이 돼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문이 없는, 왜 물질적인 문이 없을까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응? 그치? 응, 응. 그게 무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침묵은 뭐냐? 원래 공간과 침묵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간은 물질이죠.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 마찬가지죠.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초월의 세계니까, 그죠? 그래서 공간과 침묵은 내면에 있는 공간이 나타난 게 공간이고, 내면에 있는 침묵이 나타난 게 겉의 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 고요함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 우리가 영성의 세계를 모르니까 현실 세계 속에 있는 현상으로 영성 세계를 드러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말리나 그런 거 생각으로. 그래서 고요함 얘기를 많이 해요. 고요함. 침묵과 고요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수도원이나 절 같은 데 조용하죠. 봉쇄 순원은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죠. 세상 문질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지? 그 고요함이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한히 창조적인 자궁이라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 세계의 고요함이 아니라 뭐예요? 영성 세계의 고요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근대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차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걸 보고 쇼크 먹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내 거를 우연히 보고 톨레책을 우연히 만나고.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나 이런 차원을 한 번만 알게 되면 즉 뭐야?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의 고향 감각을 느낀 듯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 듣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아,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지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나중에 자꾸 자꾸 지나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인사체험이에요. 그 죽을 뻔하다 한 사람들 있죠? 어? 디어데스 익스피리언스. 죽음 근처에 갔던 경험을 한 사람은 음? 그 전에 자신과 자아와 전혀 다른 음,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대부분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 전에는 이게 지금 이거 똑같아요. 응? 응, 응. 한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걸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을 거기서 오 그렇네 하고 딱 귀에 제대로 들리면 그런 세상도 있다. 그걸 이해가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 영혼의 고향, 지 고향 얘기니까 어디 가겠어, 그지? 지 고향 얘기가 다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절대로 못 잊어버려요. 그럼 걸린 거죠. 이제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왜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 전도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한 번만 딱 들으면요, 못 빠져나가거든.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교회에서 교회의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성의 진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좀 곤란해요. 자기 고향, 영혼의 고향에서 나온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제도가 아니죠, 이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내면의 공간도 고요함도 없이 늘 균형 잃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상태에 있단 말이죠. 고요함도 없고 마음이 언제나 불편하고, 어?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세계를 알거나 최소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세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예요? 신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신은 뭐냐면 영성, 그지? 영성을 대표하는 게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형상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이거 아까 했었죠. 1과 2. 그죠? 1, 물리적이고 2, 심리적인. 응?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빠졌어? 영성이 빠졌죠? 그래서 내가 아까 1번, 2번 얘기한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상태. 이 본질은 뭐예요? 어떤 본질이야? 영성사상의 본질이죠? 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결국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을 지닌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럼 뭐가 빠졌어? 그래서 이게 내가 빠져서 이거 하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그 혼란 속에 빠져서. 물리적인. 응? 물리적인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무슨 소리예요? 물리적인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체죠. 생명체라는 물리적인 형상을 지닌 것은 매우 불안정해요. 왜? 틀림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의 흐름에 져 있어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그래서만 느끼기. 응? 지금 당장 안 죽을 것 같아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그지? 뭐든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번 죽음의 운명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도 죽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당연히. 그죠? 당연하죠, 너무.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 마지막으로 이 삶으로 떠오르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 1960년대 미국 서부 해안으로 시작되어 서구 세계로 퍼져나간 히피 운동 갑자기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전개가 없어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거 언급이에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서구 유럽에서 그래서 어? 근대 세계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자각한 어, 첫 번째 내가 이거 여러 번 다른 데서 했는데 영성사상의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소상이 1890년, 1920년에 유럽에 연대부터 연대부터 1920년대 모더니즘 예술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도 많이 있다고 음악 뭐 문학으로 많이 있다 미술로 많이 주로 나타났는데 모더니즘 운동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8근대 근대가 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인용하는 거 이것도 T.S. eliot의 황무지. 황무지가 뭐냐면 뭐가 황무지냐면 유럽의 대도시라는 주장처럼 8근대 정신의 이 대두. 근데 아주 소수이지. 그 주장처럼 소수 엘리트들의 그지? 엘리트들의 8근대 정신의 주장, 응? 근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1920년, 1990년, 1920년. 요새 그래서 뭐 한국의 이렇게 미술 전시 같은 거 보면요. 대부분 이 부분을 계속 와요. 뭐 어느 나라든지 오스트리아의 뭐 미술 작품들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는데 대부분 다 요때 온단 말이에요. 요때. 왜 요때가 오는지 아시겠죠? 요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탈근대 시대, 지금 시대. 탈근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탈근대가 그때 시작됐으니까 그 얘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바로 지금 이 톨레가 설명하는 그리고 이 톨레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톨레를 비롯한 서구 사회의 동양 영성사상 전파자들이 예? 어, 영적인 전환을 경험한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1960년대.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한국의 4.19 학생혁명, 프랑스의 1968년도에 학생, 1968년도 학생혁명, 미국의 베트남 반전, 베트남 전쟁, 베트남 반전을 중심으로 한 히피니 뭐 비틀즈니 뭐 음악 그지? 히피와 락 뮤직 같은 거죠. 운동 등으로 이때는 응? 팔근대 정신이 팔근대 정신이 어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류화 주류가 되고 있었어요. 어, 과정을 주류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겠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1980년대 이후 특히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이 성공하여 어? 신자유주의, 재본주의가 판을 치게
지금 현재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1960년대 학생운동이 근대 사회의 체제를 대체한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음, 이는 최근에 그, 금융위기, 위기의 사태에서도 월스트리트를, 스트리트를 점거하는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가들이 정책 사유를 잡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이념과 시스템을 대체하는 의도와 담론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필자가 교수의 없는 학교라는 밝은데 지도자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왜냐하면 21세기 지금은 빨간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트럼프나 푸틴 같은 맑은 근대적인 정치가들이 비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신병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새로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뭔가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톨레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경험이냐면 타겟 시간인데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레가 지금 그거 보세요. 톨레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경험을 얻은 거야. 근데 지금 유명해졌잖아. 그 이유가 뭐야? 60년대가 뿌리였다고. 이 뿌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피 운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 구조. 그죠? 이게 뭐야? 자본주의 건데. 근대 사회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히피 운동에서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벗어나려고 물질주의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직도 서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회적 원형들, 역할들, 기성의 양식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연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 미군들이 저 젊은이 가래니까 안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적인 베트남에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거기서 5만 7천 명의 병사들이 희생됐고 300만 명의 이상의 베트남들이 희생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징집 하라는 서류를 불태우고 찍고 그런 방식으로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간 사회가 품은 광기와 금밑바닥에 있는 마을 방식이 백일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 생각에는 이 베트남 전쟁이 바로 미국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논란의 시작점 알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한국전은 오랄죠. 한국전쟁으로 해서 냉전이 생겼죠. 한국전쟁은 유엔이 나가서 싸운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 혼자 가서 싸운 거죠. 그치? 195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아직 사고와 행동에 있어 극단적일 만큼 체제 수능적이었는데 60년대가 되자 갑자기 집단의 광기가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정체성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대적인 사고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피예요. 마약이니 어쩌고 프리섹스하고 마약으로 유명하죠. 자유연애하고 마약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배신하는 거부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태폐적으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지배했던 인류 정신 구조가 느슨해진 걸 사실이죠. 히피 운동 자체는 쇠퇴를 해서 막을 내렸지만 그 구조에 열린 틈은 뒤에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남은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동양 영성 사상의 전통이고 그 전통 중에 한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폴레인 거죠. 그래서 히피 운동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배운 사람들. 그래서 동양의 오랜 지혜와 영성이 서양에 흘러 들어가서 지구 전체의 차원이 으쌰 깨어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기본 어, 개념이 되는 종교는 안 되죠. 종교를 대신할 영성 사상은 어디 시작해요?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필자가 내가 그래서 그 동양 선불교 사상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지금 탈원대 시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내가 이 사람도 에카르트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데일로 좋아하는 시리즈를 진행하는 선불교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나는 선불교하고 마이스터 둘이 대조하는 것이 이 지금 이 탈근대 시대의 영성사상 꼭 필요한 영성사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